안녕하세요. 토지고수로 함께 성장하는 토지투자언어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사용 신약서와 지역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권의 차이, 토지 사용 신약서. 개인적으로는 이 토지 사용 신약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들은 많이 이제 실전에 반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토지 사용 신약서와 지역권의 차이,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그냥 읽어가는 대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토지 사용 신약서와 지역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권의 차이 나오죠? 보면 과거에는 2019년에 있었죠.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희 현재 시점 다시 항상 정리한 겁니다. 과거에는 토지 사용 신약서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발에 필요한 행위나 인허가 등을 진행할 때는 종종 접해했어요. 이게 있어야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었으니까. 왜? 권리잖아. 남의 땅에다가 개발을 통과할 때나 개발을 허가 받을 때 그럼 토지 사용 신약서가 첨부가 됐었습니다. 아마 제가 접해본 것 중에 보면은 아마 이 토지 이 관련돼서 개발이라든지 관련돼서 가장 소송이 많은 것이 과거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거 없어졌지만 과거에 소송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토지사용 신약서였습니다. 이게 툭 하면은 소송한다 뭐한다 늘 나는 믿고 말하는데 왜 안 되냐 뭐하냐 이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토지사용 신약서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도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많고 불안정한 권리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시, 또 전원주택 시, 도로와 이런 걸 때 도로와 구거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다 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토지 사용 신약서와 함께 지역권을 늘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도로라든지 개발라든지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등기부상의 용의 물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도움을 받는 토지를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를 승낙해 주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기 편하게 요청합니다. 쓰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럼 여기서는 승낙을 하가 아니야. 그래 승낙지. 요청하니까 요역지. 도움을 주는 타인 토지는 승낙이라니까 승낙지.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편하겠죠. 이렇게 보고요. 부분 들어가면 이제 즉 관습상 상린관계사 물 용수죠. 물 쓸 수 있는 거 사용하는 거 도로 등에 대해서 나의 땅이 필요하여 나의 땅이 이제 필요해서 타인의 땅을 이용하는 것을 지역권을 설정해서 다툼 생기지 않게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타인의 땅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가령 내가 내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통로가 없어요. 내 토지에 접한 타인의 토지에 통로를 내서, 타인의 토지입니다. 통로를 내서 그 통로를 사용할 때 내 토지는 도움을 받는다 해서 요역지고 그 타인의 토지는 승낙을 해주는 승역지가 되는 겁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여러 가지 지역권이 있습니다. 물 쓰는 지역권,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해 하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 의무 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 일조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 지역권, 일조 지역권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도를 쓰기 위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남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승역지의 개발행위까지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목 변경 해달라 이렇게. 지역권의 범위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넓다는 거죠. 넓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일까요? 승역지는 부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왜? 등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주상권자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지역권 등기가 되니까, 이게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의
따라다닌 거죠. 이거 지역권, 요역지 소유권에, 요역지에 따라다닌 거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요역지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다는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에 대한 그 요역지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약은 구두든 문서든 계약 소속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지역권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예로부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농촌의 농로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에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통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통행 지역권이 그냥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관습상의 도로와 엄격 구분이 어렵고 양자 이해가 충돌하면 다툼이 여지가 많은 것이 바로 관습상 도로나 묵시적인 지역권 이런 게 이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커지는 거지 일이 다툼되면. 그게 왜 내 땅을 맘대로 지나가냐 뭐하냐 응? 뭐 그리고 지나가시면은 돈이 돼야 뭐 어떻게 혜택이 있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뭐하니 이런 거죠. 이제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땅값이 뭐 재산이 크게 되지 않았어요. 토지가 농로라든지 재산이 크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이제 시골도 땅값 꽤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데 그거는 남의 내 땅을 이용해서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게 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요. 또 내려가 보면 그래서 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 승역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역지를 항상 사용하겠다는 객관적인 상태니까 늘 관습적으로 시효 취득 기간을 계속되게 점유하고 있어. 평행공연하게. 그럼 뭐야? 통행지역권 당연히 설정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싶기도 하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하나요. 민법의 시효 취득 규정을 규정한다고 규정했으므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대가 20년간 평행권에 계속된 게 하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어려운 내용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지금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있겠죠? 그 지역권 그 됐고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기가 같은 건 뒤에 나옵니다. 이게 토지 사용 휘낙서입니다. 토지 사용 휘낙서. 토지 사용 지역권은 그래도 등기가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어떤 대처방이 있거든요. 토지 사용 휘낙서요. 토지 사용 휘낙서는 지금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한 건데 현재 소유자가 허락한 것인데 매매로 새로 그 땅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히 뭐 의무 승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약정이 아니면 토지 사용을 허락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남의 토지의 일정 부분을 통행 목적 사용할 권리를 등기하고 그 권리는 지역권에 하는데 이렇게 토지 사용 순위에서는 일단 사용하는 거 승낙을 한 거죠. 그러니까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역지,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용을 받았어요. 그 도로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어요. 남은 이게 A 땅이에요. B가 여기서 B 땅이에요. 이 도로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뭐합니까? 토지 사용 휘낙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대가가 있겠죠.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 받아서 B는 건축하는데 좀 가능하죠.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A가 C를 바뀌었어요. C로. 그럼 이 B 사이는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가는 것이 A가 C가 이제 알고서 계약상에서 이 토지 사용 휘낙서를 그대로 승계를 하면 이 B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승계가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B, C 사이는 깨지는 거죠. 토지 사용 휘낙서 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B가 또다시 토지 사용 휘낙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한번 승낙했는데 또다시 낸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뭐 주변에 C한테 뭐 D한테 다 받아주는 거네요. 돈을 내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되는 거네요. 떼부자가 되는 거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이런 게 다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라든지 어떤 정리를 해서 지금 예전 것처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타를 사용권이 포기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막 따지는 거죠. 한번 예전에 이 수익을 포기하기로 한 건데 해줬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식료세가 늘 이렇게 예전에 말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행의 목적이 되는 땅을 요역지라고 했고, 요역지를 통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죠. 지역권은 등기를 하는데 승역지는 토지 전체 도로만 따로 분할된 경우 또는 토지 일부분 설정도 가능합니다. 요역지 등기부에도 승역지에 등기된 사실 기재되고요. 또 등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승낙은 이겠죠. 개인 간의 계약이에 각각의 토지 소유지 변경 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분쟁 소지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 지역권 설정될 때는 토지 대 토지, 이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설정된 지역 그대로 있는 겁니다. 승계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토지 사용식납세에 비해서 안전하지만 지역권도 위험한 것, 그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자,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토지 사용식납세와 지역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살펴봤습니다. 토지 사용식납세는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고 지역권은 등기하는 권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포스팅이 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게 이제 나오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사용식납 지역권 정리합니다. 다 이거 보면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한번 읽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읽으면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사용식납세는 오래된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권이란 건축하려는 토지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우 토지 일부를 쓰겠다고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드리고 토지권 사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거는 지역권은. 그 사용식납세는 토지 소유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권 채무 관계예요. 그렇죠? 당사자 간만 계약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바뀌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근데 등기부에 되니까 지역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많죠. 근데 이게 우리 뭐 이렇게 A하고 B하고 있어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이거 써야 돼. A 땅을. B 입장에서 어느 게 좋아요? 당연히 지역권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계속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용식납세 A는 사용식납세가 더 필요하겠죠. 왜? 이게 당사자가니까. 이런 거면 등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하찮은 일이라도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 왠지 지저분해지고 왠지 압박감을 느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등기하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는 승역지 지역권이 표시되고 도로가 필요한 명지에 있는 필지에는 요역지 지역권이 표시가 되고 토지 주인이 승낙하여 신기 승역지, 땅이 필요합니다. 요역지입니다. 앞에서도 했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 시 승역지가 될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을 기재해야 됩니다. 설정화 되어지면 도면을 별도로 발급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하면 요역지 소유자는 개발과 매도가 아주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토지주가 지역권 설정은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권이 요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향후 개발 행위를 하거나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하고 싶잖아요. 원래 땅 주인이 승역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분할 측량을 하고 성과도를 발급받아 토지 재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분할하려면. 그러면 이때 등기소에는 촉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촉탁 등기. 바로 이때 유역지 소유자의 권리 존속 확인서와 인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서류도 있는데 그때 처리하면 되고요. 일단 권리가 있다는 확인서하고 유역지 소유자의 인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필요하죠? 왜? 등기를 하려니까 이 등기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매매 분할하거나 뭐하고 변화가 있죠? 그때 이 변화를 그대로 인정하려면 권리 존속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인가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유역지 소유자가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그전에는 내가 갑이었는데 의뢰한테 뭐 한다고요? 협조가 필요한 거. 띄워달라고. 처음 도로를 내줄 때는 아신소리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아신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분할하거나 개발행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죠? 의외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역지 소유자가 다른 마음을 먹게 되더군요.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골탕 먹는 거죠.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개발행위 향후한다. 매매 분할한다. 이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지? 이게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요게 준비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곤란해지겠죠, 이게. 이런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따라서 지역관리 설정하는 승역지 소유자는 반드시 승역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지 분할이나 매매 등으로 등으로 인한 권리존속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개하신 분한테는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승역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해야 된다. 뭐 이하 불문하고 협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토지 분할이나 매매, 뭐 또 권리존속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겠습니다. 특이한 명시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도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한다는 내용을 받아둬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뭡니까? 그냥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대한 불문의 법칙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실무라는 거죠. 이런 방식에 집중하면 지역권 설정하기보다는 해당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매매가. 제가 권유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 만들자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 만들자면은. 이게 소유권은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역권 토지 사용 신났어. 그다지 추천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실전 시간에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마지막은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지역권 물건이죠. 그러니까 천수인력 근저당과 함께 지자권 설정 경우가 아는데 유역지 소유자는 개발항해가 이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때는 지상권자의 또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같이 들어가니까 근저당과 함께 이렇게. 그럼 이때는 신경 소유자 토지가 실제 지으니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겠죠. 이 동의서를. 그렇죠? 그렇죠. 유역지 소유자가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역권도 만약에 한다면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땅주가 억울한 게 이렇게 내 땅을 제공하는데 억울한 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있겠죠?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지 분할이나 매매 등으로 인한 권리존속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해야 불 어떤 관계든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해야 된다. 그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게 특약. 이게 안 하면 사고가 나자고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의외로 예전에는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참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사용 끝났어. 이제 정리하면 토지 사용 났어요. 지역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아예 소유권 분할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편할 수는 있어요. 돈도 안 들고 별로 많이 안 들고 지역권 등기고 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비추입니다. 차라리 그만큼 땅을 사는 게 맞죠. 땅을 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당장 처음에는 돈이 들어갈지언정 훨씬 더 낫습니다. 대상권 행사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하고 지역권이 이런 불편함이 있었네. 이건 정확히 좀 알고서 소유권하고 할 때 좀 이런 분할이나 이쪽 같은 비용 처리할 때 투자할 때 비용 처리나 투자할 때 꼭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소유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지역권 만능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필요한 사람 된 사람, 승역지, 유역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불리한 표현이 그런데, 이 가불리한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토지권 분할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토지 사용 승낙서와 지역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토지 사용 승낙서와 지역권을 가지고 소유권 분할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